어제자로 구단에게 트레이드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농구 팬들의 뜨거운 화제를 불러모았던 제임스 하든이 결국 오늘 오전에 클리블랜드로 트레이드 되었습니다. 클리블랜드가 클리퍼스에게 제임스 하든을 받는 대가로 다리우스 갈랜드와 2라운드 지명권을 내주는 조건인데요. 어제만 해도 클리블랜드가 오히려 1라운드 지명권을 요구하면서 두 팀의 트레이드 협상이 꽤나 지연되는 듯 보였지만 갑자기 하루 만에 반대로 클리블랜드가 1라픽을 내주게 되며 결과적으로 매끄럽게 두 팀의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참고로 제임스 하든은 현재 계약상 트레이드가 될 경우 236만 달러 가량의 트레이드 보너스 금액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포기하면서까지 클리블랜드로 향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든이 클리블랜드를 상당히 원했음을 알 수 있네요. 제임스 하든이 트레이드 요청을 한 시점이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니지만 6승 21패를 기록하던 클리퍼스가 최악의 성적에 허덕이던 무렵부터 일부 베테랑 선수들은 이때부터 팀 경기력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데뷔 이후 한 번도 플레이오프 탈락이 없었던 제임스 하든 또한 어느 정도 클리퍼스와의 동행을 끝낼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불안한 성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요인이 밝혀졌으니 하든은 꾸준하게 2년 80밀의 연장 보장 계약을 원했음에도 27년 이후 셀러리 캡을 비울 계획인 클리퍼스가 거부하면서 성적과 연봉 모두 하든이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온 것이죠. 물론 이번 시즌 평균 25득점을 기록 중인 제임스 하든은 휴스턴을 떠난 이후 가장 높은 평균 득점 스탯을 올리고 있는 등 레너드가 없던 시즌 초반에 꽤나 분전해주기는 했으나 볼륨 대비 효율이 시즌 내내 문제로 지적된 게 사실이었고 언제 갑작스런 노쇠화가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이기에 이미 셀러리 캡을 비우려는 클리퍼스가 연장을 하긴 어려웠겠죠. 비록 최근 클리퍼스가 17승 4패의 놀라운 성적을 거두며 그나마 시즌 최악의 출발에서 확실히 벗어난 건 사실이었고 팀의 상승세 때문에 클리퍼스도 트레이드를 원친 않았으나 이미 계약 문제로 프런트와 어긋난 제임스 하든 입장에서 여전히 클리퍼스의 순위가 아직 9위권인 것까지 고려했을 때 얼마 남지 않은 커리어를 이대로 마무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후 하든은 최근 있었던 피닉스전과 필라델피아전을 모두 빠졌는데요. 당시만 해도 개인적인 사유라는 것 외에 나온 것은 없었지만 필라델피아전이 진행되던 중간에 여러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클리퍼스가 여러 팀들과 협상 중이란 소식이 함께 나왔습니다. 결국 개인적인 사유라는 게 트레이드 이슈였던 것이었으며 이에 대해 동료 선수들도 상당히 놀란 반응이었는데요. That's a surprise. I was playing, you know. So yeah, surprise. No comment on it. You know, respect his decision or whoever decision it is, and that's it. I mean, he's still gonna be my boy, and trust the front office. So again, a shock for me. I feel like for the team and what we've been able to do, and our season turnaround. So definitely just something different, some out of left field. But we'll again continue to handle it as it. Anything involving James Harden? No, I can't comment on rumors. Sorry. Since he's He been here. means a lot. Yeah, he means a lot to our team, and we've seen it the last 3 years, so he means a lot. 참고로 하든은 트레이드 거부권을 보유한 선수였기 때문에 하든의 동의 없는 트레이드 협상은 나올 수 없었으며 그가 원하는 조건은 프린 경쟁을 하지 않는 프롭 안정권 팀과 더욱 안정적으로 연장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팀이었죠. 사실 미네소타와 애틀랜타도 거론되는 팀들 중 하나였으나 해당 팀들은 하든 트레이드에 크게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특히 미네소타는 핸들러가 매우 필요한 위닝팀이긴 했지만 현재 야니스 아데토쿤보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기에 하든 트레이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반면 뉴올리언스와 토론토가 제임스 하든에 관심을 표했으나 해당 팀들은 하든이 원치 않아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죠. 이 와중에 도노반 미첼이 트레이드에 열려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팀의 에이스가 빅딜을 승인한다는 모양새가 형성되었고 결국 제임스 하든의 최종 행선지는 클리블랜드로 결정됩니다. 우선 클리블랜드가 프랜차이저였던 갈랜드를 포기하면서까지 제임스 하든과의 빅딜을 전격적으로 추진한 이유에는 팀의 에이스인 도노반 미첼 계약 이슈를 들 수 있는데요. 현재 미첼은 2027년까지만 보장 계약이 맺어져 있으며 최근 구단이 연장을 맺지 못할 걸 우려한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The key here is that the Cavs are moving away from believing in this core because they're worried that Donovan is not going to re-sign this summer. 특히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에서도 조기 탈락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거라는 게 현지 언론의 예측이며 Halliburton the rebound. 9 seconds. They do have a timeout. Carlisle's going to let him play. Halliburton steps back and hits. Tyrese Halliburton. 이미 작년에 클리블랜드는 동부 컨퍼런스 1위를 차지했음에도 2라운드에서 충격적 업셋을 당한 경험이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 이번 시즌에는 작년만큼의 성적을 거두고 있지 못하기에 미첼이 떠날 수 있다는 구단의 걱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현재 발가락 부상 재활이 오래 걸리는 다리우스 갈랜드가 이번 시즌 폼이 많이 떨어진 걸 노출하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핸들러가 없는 문제를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
더 이상 자신들의 핵심 4인방을 지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일단 프랜차이저였던 다리우스 갈랜드부터 내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갈랜드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만한 클리블랜드가 앞으로도 그가 부상에 시달릴 걸 우려했을지도 모르겠으며 사실 냉정하게 이번 시즌 동부 상위 팀들의 전력을 감안할 때 현재 동부 5위인 클리블랜드가 약간의 반등을 할 수 있다면 곧바로 최상위권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겠죠. 물론 여기에는 제임스 하든의 여전한 기량도 존재했으니 이번 시즌 클리퍼스는 하든이 코트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100번의 공격 기회당 120득점을 기록하는 반면 하든이 없을 때는 109점으로 크게 떨어졌는데요. 이는 하든의 수비 이슈를 공격으로 덮을 수 있다는 의미겠죠. 당연히 공격에서 미첼과 하든의 볼 소유가 관건이겠으나 현지 언론에서도 거론되는 브루클린 시절의 하든 활용 방법이 케니 애킨슨 감독이 내놓을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으니 브루클린 시절 하든은 듀란트와 어빙과 함께 뛰면서 팀 공격 포지션의 28% 정도를 본인이 직접 마무리했으며 이는 지난 시즌 갈랜드의 27% 지표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하든이 브루클린에서의 공격 비중만 가져간다면 도노반 미첼 입장에선 크게 낯설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Nicole, I'm told that James Harden and Donovan Mitchell have already connected, and James Harden has spoken with Donovan Mitchell, and both seem very excited about this partnership. 게다가 에반 모블리와 제럿 알렌이 팀에 남아있는다면 빅맨 활용에 진심인 하든과의 좋은 호흡을 기대해볼만 하죠. 참고로 이미 클리블랜드는 데니스 슈로더도 영입했기 때문에 한동안 문제였던 핸들러는 확실히 보강한 느낌이네요. 다만 클리블랜드도 하든의 연장 계약을 해준다는 보장은 없으며 결국 관건은 이번 시즌 그들의 최종 성적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클리퍼스는 하든의 연장 제안을 거부하면서까지 2027년에 셀러리 캡을 확실히 비우겠다는 플랜을 유지했으나 막상 이번에 하든과 트레이드한 다리우스 갈랜드는 현재 28년까지 43일가량의 보장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이는 클리퍼스가 자신들의 기조를 어느 정도 수정하더라도 하든에 비해 한참 어린 자원인 갈랜드의 반등을 기대하는 것이며 실제로 갈랜드는 이미 부상에서 반등한 사례가 있는데요. 재작년 24시즌에도 그는 턱 부상에 시달리며 부진에 허덕였으나 곧바로 다음 해에 올스타에 뽑히는 최고의 시즌을 보냈고 아직 갈랜드가 2000년생의 매우 젊은 선수임을 감안할 때 지난 시즌의 기량을 빠른 시간 안에 되찾을 수 있다면 클리퍼스에게 분명 유리해질 수 있는 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한때 리그에서 가장 나이 많은 팀이었던 클리퍼스 입장에서 89년생의 하든을 갈랜드와 바꾸는 건 해볼만한 모험이죠. 다만 갈랜드의 복귀 일정은 올스타전 이후로 예정되어 있고 사이즈가 작은 그에게 발가락 부상 여파가 있을 수 있기에 결국 갈랜드의 기량 회복이 이번 딜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로써 갈랜드와 클리블랜드의 7년 히스토리와 제임스 하든과 클리퍼스의 3년간의 동행도 끝이 났으며 공교롭게도 바로 내일 클리퍼스와 클리블랜드가 맞붙는데요. 당연히 메디컬 테스트까지 해야 하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아쉽게도 트레이드 매치업이 바로 성사되지는 않겠으나 다소 심심했던 이번 트레이드 시장을 빛내준 두 선수 모두 팀에서 기대하는 본인들의 역할을 해주길 기원해봅니다.